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미리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몇 가지만 꼽아볼게요. 한 3가지 정도만 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리고 소년법에 관련돼 가지고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분들이 이 작품을 만약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PTSD나 진짜로 내가 이 작품을 버틸 수 있을까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작품 처음에 시작 부분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살한 이유가 학교폭력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폭력 때문에 이 친구가 자살을 결심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각 후에 이제 자살을 했고,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그 친구를 괴롭힌 방식들이 너무 끔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이제 재판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최대 많이 받은 사람이 한 3년 6개월, 적게 받은 사람은 2년 정도로 그냥 처리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가 뉴스나 아니면 이런 기사로 봤을 때 진짜 존나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심각하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내일도 존나 바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 중에 젓가락 던지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지 발에다가, 발등에다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젓가락 던지기 관련돼 가지고 이거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분명히 젓가락 던지기를 유튜브에 내가 올리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 겁이 되게 많이 났어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작품이 시작되면서 무기로 나오는 게 도끼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무기썰 관련된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도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혼자서 되게 죄책감이 심해요. 내가 혹시라도 올려놓은 유튜브에 그 딱 영상 때문에 애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와, 이런 생각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심각한 감정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올렸던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 친구들은 우리처럼 성숙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실수를 이 친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걔네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봐주고 이 친구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를 지은 친구한테 성인이랑 똑같이 형벌을 때려버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선 정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소년법인데, 옛날에는 정말 범죄에 대한 사실이나 이런 걸 접할 일이 많이 없어서 애들이 몰라서 못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애기들끼리 여러분 강의 가면 촉법소년이라는 드립을 쳐요. 실제로 나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악용하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소년법이라는 게 폐지돼야 된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높여야 된다. 한참 전부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애기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애기들을 폭력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폭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존나 힘들죠. 그리고 애기들은 점점 더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점점 더 사악해지고 범죄나 이런 것도 좆될 텐데, 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 2화까지만 딱 봐도 여러분들 진짜 이 생각 딱 들 겁니다. 와, 이거 존나 잘 만들었다. 진짜 대박이에요. 작품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번 작품은 제 스스로 느끼기에 DP에 비견될 만합니다. DP가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의 시작점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DP는 사람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그나 아니면 다른 코믹 요소가 들어갔다면, 지금 이 작품은 여러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일단 먼저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직업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어서 제가 소방관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랑 겹치는 사건이 3개나 있었어요. 이번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소방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은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기부를 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죽을 뻔한 적이 지금까지 딱 2번 있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에 도움을 받은 거고, 한 번은 진짜로 죽을 뻔한 일이었는데 그 2개가 다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이분이 어릴 때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그 구해주신 분이 덕분에 자기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 근데 그분이 순직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고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도 커서 무조건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소방관이 딱 되고 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내가 기부를 하는 건 나한테 너무 큰 고난과 고통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 오랜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이전에도 이제 기부는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기부를 하던 그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 복지관 사장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셨대요. 혹시 저번에 시험 보셔서 붙는다는 시험이 붙으셨으면 기부를 조금 더 하실 생각이 있냐. 그래서 이게 타이밍상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왜 그런지를 여쭤볼 수 있냐. 자기랑 되게 비슷한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잃은 친구가 굉장히 비슷한 타이밍에 그 보육원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 한 분이 이제 선생님입니다 해서 그 소방관 선생님이 월급을 거의 처음 받을 때 그 기부를 결과적으로는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로부터 3일 뒤에 2번째 죽음의 문턱을 겪게 되는데,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출동을 하게 됐대요. 근데 출동을 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응급차가 도착을 하고 2분이 타 있었는데 자기랑 같이 타 있던 분은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살아남으셨대요. 깨어나자마자 알았대요. 자기가 그 기부를 안 했으면 죽었겠구나. 그때 그냥 그게 선택의 기로였구나라는 걸 눈 뜨자마자 아셨대요. 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인세상에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 드라마에서 제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에 났던 게 뭐냐면,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부모님이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돌잔치 때 실을 잡았는데 그 실이 사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실을 새 걸로 준비해줬는데 둘째 때는 헌 실을 준비해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 일과 이 일이 갑자기 이렇게 뭉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자식 잃은 부모를 표현하려고 작품에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도 그때 이 소방관분한테 들었거든요. 가끔은 자기들이 출동을 했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때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장을 보러 가셨던 어머니가 구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소리가 악몽만 꾸면 그 소리가 들린대요. 소방관분들이 다 달라붙어도 어르신 한 명의 힘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자식 잃은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작품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너무 잘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 저는 자식이 있었으면 중간을 껐을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너무 잘했어요. 이 작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다뤄진 거의 모든 사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글을 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 조지는 방법 알려줌 이러면서 쓴 누군가의 글이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만 알면 그냥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써놓고 그 전화번호를 그냥 달아놓으면 된다. 내 손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촉법소년들이 지들이 촉법소년인 걸 알고 나는 처벌을 안 받는구나 라는 걸 아는 애들이 이용하고 악용할 만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화 작품들 중에 끔찍한 작품 만드는 감독들 중 한 명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영화로 만드는 건 현실의 반의 반도 안 된다. 니들이 진짜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존나 끔찍한 일들을 아마 다 보면 내 영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 거의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하려고 그랬어. 실제 사건,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이 에피소드를 만들었는지가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 기사를 읽어보다가 씨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요.
그래서 아기를 할머니한테 이제 맡겨놓고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인데 동네 또래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폭력을 당했는데 이제 애가 죽었어요. 밑에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부모는 뭐 했냐, 그렇게 되기 전에 니들이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 드라마로 만들어진 게 오히려 더 깔끔하다 싶을 정도로 현실이 진짜 씨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 중간평가를 일단 잠깐 해보자면, 저는 진짜 DP가 정말 거의 손에 꼽힐 정도의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DP만큼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진짜, 그리고 전개 속도가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느꼈던 작품들 중에 와, 이렇게까지 개운하고 깔끔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소년법, 조현병, 지금 얘기하는 현대 사회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꼬집어 놓고 심지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작품 이후 이 작품 하나로 바뀌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사회적인 인식에 변화를 주고 우리로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문제도 있어요. 아쉬운 점도 한 3가지만 일단 찝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솔직하게 5화 넘어갈 때 딱 느꼈어요. 아, 씨발, 넷플릭스 뒷팀이 너무 약해요. 뒤로 갈수록 이게 몰입도가 깨지는 느낌이 항상 거의 모든 작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도 6화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 이것도 이렇게 되려나?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초반이 너무 충격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위로 가다 보면 더 강하고 강한 주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보고 나서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는 알겠는데 살짝 요 중간 부분을 제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건 뒷부분이 많이 이제 심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의 성적을 다루는 부분이 살짝 조금 아쉽기는 했다, 개인적으로. 근데 못 볼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다른 드라마나 다른 작품들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검사로 나오시는 이성민 배우님은 검사회전이라고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작품에도 검사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분들이 나왔던 드라마 비밀의 숲 맛이 살짝 납니다. 맛이 아니라 솔직히 이거 완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나는 장면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파트들이 사실 조금 뭐 연기나 이런 거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와, 이거 진짜 끝나겠는데, 한국 이제 K 열풍이 그냥 아예 망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게 모럴센스였거든요. 근데 진짜 배우분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 심지어 김혜수 배우님이 이번에 아예 일을 갈았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너무 소화를 잘하죠. 연기나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굳이 뽑자면, 다른 드라마나 작품을 보신 분들은 이거 이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조금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할 것 같은데, 그 가해자, 그러니까 소년 심판을 받는 애들이 어떻게 다 돈이 많나 봐요. 개쩌는 변호사를 다 써가지고 변호사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 정도가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총평, 사회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바뀐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저는 선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되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왜냐면 나한테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안목의 좀 협박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난 정치 얘기가 좋게 끝나는 과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예 몰라야 되고, 나는 그런 얘기를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지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만났던 어른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표야, 무효표를 내더라도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된다. 왜냐면 정말 그냥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네가 투표를 하면 다음번에 니네 나이 때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치인이 니네 나이 쪽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낸다. 그런 문제가 나와야만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네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꾸 티를 내야만 위에 있는 애들이 눈치를 보고 네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존나 충격이었어요. 저 얘기가 맞다. 반박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싶으실 때 이 작품 정말 추천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연도에 제가 봤던 작품 중엔 최고였어요.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